윤석열이 대세다. 자, 오늘 아침에요. 윤석열이 나온 거 이렇게 보니까 와, 여러분들하고 이거는 정말 열심히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39.1%, 40%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15%를 넘으면은 이거는 대권의 문지방을 넘은 것이다. 그 다음에 30%를 딱 올랐으면은 이거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다. 근데 이재명이가 이 30%를 딸깍바리처럼 넘었다가 말았다가 이러다가 이제 또 떨어졌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오늘 조사해 보니까 39.1%예요, 여러분. 39.1%. 40%인 겁니다. 자, 차기 대선에 누가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냐? 윤석열이 39.1%, 이재명이 21.7%. 왜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좋아, 입꼬리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낙연이가 11.9%. 잘 가, 낙연아. 제가 뭐 이낙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단 저는 그 인간을 그 인품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겪었기 때문에. 또 이재명은요, 제가 한 대여섯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인간의 아주 말하자면은 바닥을 봤습니다. 2월부터 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날개에다가 벽돌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정이 62.2%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왜 그러냐? 보통 레임덕이라고 할때요,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부정은 한 50 언저리를 가고 있는데 지금요 마구마구 치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은 부정이 63%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지율은 똑같이 34%예요. 와, 이거 놀랍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에서요, 국힘당의 지지율이 38.9, 그래서 여기도 40%로 올라가고 있고요. 민주당은 26.2 이렇게 내리꽂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범계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명숙 모해 위증이라고 해갖고 그 재소자 말 듣고 재소자한테 이 위증을 검찰에 시켰다. 이런 조사를 재조사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회의를 열고 난리를 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싸늘합니다, 여러분. 이 박범계 잘못했다가 49.2%, 그래도 했어야 한다가 39%, 오차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이 대세다. 이 윤석열이 대세라는 거는 문재인이 이제 내리꽂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 이제 내일 단일화만 되면은 오든 아니든 딱 단일화 되면은 다음 서울시장은 우리가 먹는 겁니다. 서울시장을 먹게 되면 대선을 먹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문재인하고 반비를 하고 있는 우리한테 윤석열이라는 지지 후보가 있는 거예요. 자,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윤석열이 좌파냐 우파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민하셔서 한번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 윤석열이 어저께 김형석 교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101살의 아주 행복한 철학자이시고요. 진짜 오래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몸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요로 시즈에라는 유명한 이 여자 의사가, 일본 최초의, 두 번째 여자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늙는 거, 장수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은 장수죠. 근데 어저께 장수의 예술이죠. 어저께 윤석열 총장이 김영석 교수를 2시간이나 뵈러 갔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이제 편가르기 하지 말고 많은 사람 이렇게 모아갖고 얘기를 해라. 이러니까 잘 알아듣겠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형석 교수님은요, 우파 중에 우파세요. 그러면서 김형석 교수님이 뭐 신문에 연재하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 온화하고 따뜻한 분이 아주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분을 이 윤석열이 찾아갔다는 것은 뭘 뜻하겠어요? 윤석열은 뼛속 깊이 우파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있어요. 이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다른 당에 그 무슨 민주당이 있거나 또는 이 한나라당에 있거나 해도 뼛속 깊이 한나라당에도 좌파인 사람이 있어요. 고준하라든가
이런 애들은 결국은 밀려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민주당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금태섭이죠. 이번에 금태섭이가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고 했어요.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이 뼛속 깊이 우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철이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서울시장은 지는 게 오히려 다음번 정권 이 대권 재창출하는데 오히려 약이 될 거다. 입에 쓴 약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철이는 제가 이렇게 참 잘 아는 사람인데 비교적 양질이에요. 그리고 좀 사안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아주 드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철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가 청문회하고 이 국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문재인 정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문재인 정권에 애정이 없다는 걸 알았다. 특히 MB에 대해서 검사할 때 어느 정권이 제일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형님 수사하고 이럴 때 전혀 아무런 게 없었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이철우는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드글드글하게 아마 이 치를 떨었을 겁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이요, 잘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되더라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도곡동, 세곡동, 하월곡동까지 다 드러나도 단일화된 후보는 당선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이진영님께서 사악한 정권에 애정이 있다면 제정신 아니죠? 네, 딩동댕.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이요, 김영석 교수를 만난 데 이어서 이 로버트 모겐소의 책, 영원한, 말하자면 검사, 미국의 영원한 검사, 이 책을 2,300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기 퇴임에 이제 뿌리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거를 준비한 때가 작년 7월이었대요. 그때 이제 추미애하고 엄청나게 쌈박질하고 추미애가 이제 괴롭혔을 때죠.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 로버트 모겐소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미국은 이 검사장, 우리나라 치면 로버트 모겐소는 그 밑에 맨하탄에서 무려 500명의 검사들을 데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중앙지검장보다도 더 센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 밑에 200명이 있으니까. 자, 이 로버트 모겐소는요, 맨하탄에서 이 9차례 말하자면 선출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월스트리트에 그 날고기는 금융 범죄를 싹 일망타진하고 국고에 환수하게 돼서 국고를 빵빵하게 해준 35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검사였어요. 그리고 로버트 모겐소는요, 윤석열 총장과 비슷하게 아주 소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퇴임할 때 동네 할아버지 애들하고 캔디도 나눠 먹고 아주 소탈하고 건박하고, 그리고 뭐 부패하고는 정말 담을 쌓고 그냥 칼날로 아주 쳐냈죠. 아마 그런 점을 윤석열이 굉장히 존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겐소가 남겼던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융 범죄, 거대한 범죄를 검사가 잡지 못한다면 동네 소매치기도 잡지 못한다. 구멍가게 소매치기도 잡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대 범죄를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거대 권력과의 싸움. 그래서 모겐소가 이 금융범죄 전담부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대단하게 했었죠. 그런 점에서 아마 이 윤석열이 꿈꿨던 자신이 어떤 검사로 남을 것인가, 특수통 검사였고 금융범죄 이쪽에 아주 윤석열이 에이스였죠. 그리고 윤석열 일 굉장히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버트 모겐소를 이 마음에 꿈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거대 악이 넘실거리는 곳입니다. 문재인 정권요, 자, 라임, 옵티머스, 태양광, LH, 이거는요, 날고 기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접근 불가죠. 그들은 정보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이처럼요. 자, 조국하고 정경심이
못지않는 부부가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하고 그 남편 같아요. 네. 자, 이 장모님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은 뭐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뭐 이거는 윤석열이가 진짜 이 헤쳐나가야 또 하나의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오세훈 싫다, 뭐 안철수 간 본다, 뭐 지금 서로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초롱이님, 우리 이제는 누구 싫어하고 좋아하지 말고 딱 내일 결정되면 무조건 그 사람을 위해서 선거운동 해야죠. 오로지 우리는 문재인 깨부수기, 문재인 부셔버리는 거, 이게 우리의 이 목표 아니겠습니까?